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9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도 회원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뭐 이야기도 하면서 좀 공통적인 어떤 좀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답도 저의 생각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회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저 역시 많이 배우지만 항상 비슷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질문들은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일정 부분까지 하락하고 나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700포인트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닥이 다시 오르면 그때 떨어졌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주 귀신 같은 이야기인 거죠.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그런 것인데,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좀 거의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 주간 차트인데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주간 차트인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전부터 한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한 달치씩이니까 코스피는 좀 많이 비싸지고 좀 과해졌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충분히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아마 뭐 8월 정도, 여기가 한 8월 정도인데 요 언저리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리밸런싱을 좀 하고 하시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도할 때 리밸런싱,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한참 여기를 좀 그려볼게요. 시장이 한참 올라간 다음에 한 3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는 순간에 리밸런싱을 하자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왜냐면 더 올라갈까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라갈 때는 꺾이는 거 보고, 아니면 어떤 고점에서 정확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시장이 조정받고 딱 돌아가는 순간에 다시 사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갈 건데 시장으로 인해서 뭐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종목이라는 것은 그때 샀다가 그러니까 팔았다가 사고, 팔았다가 사고, 뭐 이런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의 문의가 많았어요.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모르는 것이고, 저희가 그걸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야기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들이, 시장이 빠졌을 때 다시 매수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때, 혹은 뭐 물타기, 불타기,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의 모든 내용은 가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하는 것인데, 항상 이제 가격 가지고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없어서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회원분들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의 뼈대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도 보상도 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투자 자산, 그러니까 특히 주식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이걸로 배웠었고, 이게 당연한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냥 듣는 이야기니까요, 항상. 근데 사실 가치 투자자는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야기해 보면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2003년도 현명한 투자자에 보면 그 브로그를 실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위험한 투자자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현명한 투자자가 나온 지 50년이 돼서 이제 뭐 그 콜롬비아 대학 맞죠? 거기서 이제 워런 버핏이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2003년도 현명한 투자자의 브로그로 실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일부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워렌 버핏이 말하는 위험과 어떤 수익 혹은 보상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전 같은데, 2003년도인가? 뭐 그쵸, 그 언저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는 피터 린치 책을 봤었고,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 분석, 이 사이에 뭐 주식 책들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이게 딱 뭔가 마음을 흔들었던 책은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 책은 뭔가 좀 실무자 선배가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났고, 이 내용은 뭔가 철학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내용이 좀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인데, 여기 그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라고 하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총을 하나 줍니다. 총을 하나 주는데, 여기 안에는 한 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100만 달러를 줄 테니 한번 땅 쏴봐라. 근데 뭐 6번 쌀 수 있는데 하나의 총알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게임이지만 큰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런 제안을 하면 이 사람은 거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100만 달러가 아니고 500만 달러를 줄 테니 총알을 하나 더 넣을게. 500만 달러를 줄 테니 총알 하나 더 넣어서 두 발을 한번 뭐 쏴봐라. 혹은 이게 아니군요. 이겁니다. 총알 하나를 넣어놓고 100만 달러를 줄 테니 한 번 쏴봐라.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500만 달러를 줄 테니 두 번 쏴봐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위험과 보상이 커지는,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이 커질수록 보상이 커지는, 흔히 뭐 이런 게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1달러의 그 지폐를 60센트에 사는 것과 40센트에 사는 것을 비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죠. 1달러짜리의 이 지폐를 60센트에 산다면 40센트에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상되는 수익이 이 40센트에 사는 게 더 크죠. 왜냐면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샀으니까 이만큼의 어떤 이득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인 겁니다. 그 뭐냐면, 가치 투자자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대 수익이 클수록 리스크는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1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져서 10센트까지도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60센트에 사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리스크보다 40센트에 사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리스크가 더 작죠. 근데 보상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어떤 가치 투자의 어떤 개념을 좀 바꿔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이 글귀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에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 것이고, 어, 리스크가 아주 작고 보상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을수록 보상이 커진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저 역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과 이 가치를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1달러라는 가치를 우리는 알았을 때 현재 가격이 40센트에 온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요 40센트라는 게 현재 가격이라는 겁니다. 주가로 따지면 가격. 그리고 1달러라는 게 어떤 내재 가치라는 것인데, 우리는 주가가 올랐고 빠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이고 6만 원은 못 미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만 보고 싸냐 떨어지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가 6만 원이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 현재 삼성전자가 얼마인가요? 5만 8천 원. 이 가격은 뭐 딱 적당한 거겠죠. 거의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그 내재 가치라는 것. 그러니까 1달러다. 이것이 1달러인지 뭐 얼마인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그 내재 가치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을 많이 아끼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하나 붙이는 말이 뭐냐면, 하지만 그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해석본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른데, 이제 원본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것이 벤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이 갖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책 소개해드렸던 세스클라만 이야기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서치에 대한 어떤 100%라는 것도 없고요.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데 100%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략적으로라도 다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을 대입해 보면 뭐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700포인트, 코스닥 쳐볼까요? 코스닥이 700포인트까지가 만약에 하락하고 나면 난 어떤 종목을 살 거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목의 내재 가치보다 싸면 매수하는 건데, 시장이 700포인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인해서 이 종목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시장이 막 좋아지면 더 커지게 올라갔다가 요만큼만 빠질 것도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주긴 합니다. 확실히 시장인. 그래서 시장이 어떤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그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내재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시장을
시장으로 어떤 조금 기회를 포착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종목이나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어떤 그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싸지면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 6만 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한 4만 원 정도면 뭐 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6만 원까지 와서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가치보다 시장으로 인해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4만 원까지.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까지 빠질 게 아닌 분위기였는데 빠져봐서 조금 빠지고 또 이렇게 갈 분위기였는데 시장이 급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면 이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 빠졌을 때 이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여기까지 빠졌으면 뭐 싸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고 해볼까요? 네이버가 현재 22, 그러니까 한 3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3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이버는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가더라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재 가치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위에서 뭐 조정을 받든 말든 뭐 이런 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많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첨보라는 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만 원대가 요때군요. 이 5만 원 정도 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쭉 가니까 이런 겁니다. 시장이 쭉 가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가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고점에서 좀 팔고 나중에 여기서 새롭게 진입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보가 5만 원에 사서 20만 원이라는 고점을 만들고 한 1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15만 원에 매수를 할 때는 다른 게임이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15만 원에 팔았다가 혹은 20만 원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요 15만 원은 새롭게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일 때 싸게 산 거가 아니고 이거는 15만 원이라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시장이 갈 때 샀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잠깐 매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아주 저평가 때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쉬었다가는 요때는 높은 가격에서 높게 주고 사는 위험한 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80센트 혹은 뭐 90센트 이렇게 살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를 1.2달러 뭐 이렇게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서 갈 때 새로 매수하는 이 구간에서 이 가격 15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조정받고 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가는 그때도 이것이 싸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뭐 불타기 하든 물타기 하든 그거는 어떤 패턴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 그때 순간 매수하는 그 구간 자체가 싼지 안 싼지 가치에 비해 그것과 비교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큰 좀 뼈대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혹은 주식 투자자로서 좀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잘 이해 못하는 회사들은 잘 투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조선 쪽도 그렇고 이런 쪽 그리고 아주 이런 쪽은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좀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좀 정신없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 1달러짜리 지폐를 60센트에 살 거냐, 40센트에 살 거냐. 당연히 40센트에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1달러짜리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 봤자 뭐 10센트 이하로 뭐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하한선이라고 봤을 때 정리해 보면 40달러에 사면 1달러짜리 40센트에 사면 떨어지는 그 리스크보다 올랐을 때 보상이 훨씬 크다라는 것. 근데 60달러에 사면 떨어지는 리스크는 크죠. 근데 보상은 40센트에 사는 것보다 줄어든다. 근데 이 위에서는 이거는 좀 계산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사실은 뭐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어떤 분야인 것이고 그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벤 그레이엄이 이야기하는 뭐 어떤 안전마진의 개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시황 방송을 하는데 시황 이야기를 안 하고 뭐 헛소리를 좀 했는데요. 사실 오늘 시황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 다 어떤 선거의 어떤 전문가들이 된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내 종목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회사라면 크게 개의치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할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나와서 다 미국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부질없는 이야기이고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뭐 선거 이전까지는 저 역시도 뭐 크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카페에다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PDF 파일은 뭐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